아무래도 텍스 시즌인 만큼 간단하게 텍스 뭐 올해 2024년 업데이트 되는 상황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2024년에는 특별한 업데이트 되는 상황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들은 뭔가 새로운 뭐 크레딧을 받을 게 있을까? 아니면 뭔가 나에게 뭔가 좀 절세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세법이 바뀌는 게 있을까라고 궁금해 하시는데 특별한 상황은 없으세요. 2024년은 어떻게 보면 좋다면 좋고 나쁘다면 나쁠 수 있는데 좋은 거는 2023년에 세금 보고했을 때와 비슷하게 그냥 기대를 하시면 되신다는 거. 그때 만약에 세금을 많이 내시고 고생을 하셨다면 올해도 큰 변화는 없으시다는 거. 예. 그래서 간단한 그냥 금액 차이밖에 없으세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인플레이션이 워낙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적용해서 모든 IRS는 모든 세법은 거기에 적용을 되거든요. 소셜 시큐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디덕션 즉 저희가 그냥 기본 공제라고 하죠. 벌써 5, 6년이 지난 것 같은데 그 전과 그 이후에 이제 기본공제 금액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또 역시나 인플레이션 적용해서 싱글은 14,600불, 메리드는 그와 배 적용해서 내가 벌어들이는 인컴에 기본공제를 빼고 나머지에 대한 인컴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시는데 물론 그럼 기본 공제가 아니라 나는 집도 있고, 뭐 차도 있고, 뭐 그 이외에 다른 것도 공제가 되는 것도 있다던데요. 라고 하는데 그게 itemized deduction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제가 여기다 공시를 안 한 게 변화된 게 없습니다.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몰기지를 갖고 계시거나 프로퍼티 텍스를 내시거나 DMV에서 이제 어 텍스를 내시거나 하는 상황들 그리고 도네이션을 하셨거나 모든 거는 변동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똑같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다른 점은 기프트 텍스 이그젬션이 금액이 조금 올랐어요. 2023년도까지만 해도 17,000불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1,000불이 오른 18,000불. 간혹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기프트 텍스 이그젬션이 뭔가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보통 증여를 받거나 중여를 주게 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텍스 리턴을 해야 되는 룰이 적용이 되는데 그거는 기프트를 주는 사람, 증여를 해주는 사람이 하게 돼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리밋이 18,000불이 넘어가는 금액이 됐을 경우에 텍스 보고를 해야 되는데 18,000까지는 이그젬션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그걸 물어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싶은데 그냥 기프트로 주거나 뭔가 주고 싶을 때 세금 영향이 없나요? 내가 사랑하는 동생에게 동생이 차를 사고 싶은데 한 10,000불 정도 다운페이를 해주고 싶은데 혹시 그거 갖고 세금 영향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18,000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으시고요. 가족뿐만 아니라 누구도 상관이 없으십니다. 모르는 타인도 상관이 없으세요. 그래서 18,000불을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금액이고요. 제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한테 18,000불씩 각각 줘도 상관 없으십니다. 받는 사람이 같은 동일한 사람에게 18,000불 이상을 받으시면 문제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시는 거고. 세 번째는 IRA나 401k 같은 리타먼 플랜. 그 금액을 매년 본인이 컨트리뷰션을 하시잖아요. 돈을 내시는데 그 돈 내는 금액도 내가 많이 넣고 싶어도 많이 넣을 수 없는 게 IRS의 룰입니다. 그래서 IRR 같은 경우에는 7,000불, 401k 같은 경우에는 인플로이가 맥스로 넣을 수 있는 금액은 23,000불이 2024년도의 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지금 텍스 업데이트고요. 아마도 2025년에는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금액이. 지금 현재 나온 바로는 기프트 텍스 이그젬션도 18,000불 동일하고요. 그리고 IRA나 401k도 아마 금액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금액이 변동이 되면 미리 공지를 하기 때문에 따로 공지가 없는 거 보면 7,000불과 23,000불을 동일할 거라 보입니다. 네. 이렇게 텍스에 관련된 거는 그냥 이 정도로 아시면 되실 것 같고,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만약에 본인이 사업체를 갖고 계시면 S컵이냐, C컵이냐에 따라서
텍스 듀 데이트는 다릅니다. 에스콥인 경우에는 3월 15일. 그다음에 개인 회사나 아니면 C컵을 갖고 계시는 경우에는 4월 15일까지이니까 유념해 주시고 아마 아직 준비를 안 되셨으면 CPA분 만나셔가지고 텍스 리턴 준비하시면 되시고요. 이제 작년 초에 아마도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실 텐데 제가 여기에 공지는 안 했는데 어, BOI라고 만약에 비즈니스를 갖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모든 사업체 갖고 계신 분들은 핀셋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리포트를 하게 돼 있어요. 아마 CPA분한테 물어보셔야 돼. 법인을 갖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그게 뭐냐면 내가 누가 오너고 그다음에 누가 이 비즈니스를 셋업했고에 관련된 거를 보고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점점 타이트하게 법인에 대한 것도 누가 소유를 갖고 있고 누가 어떤 거를 컨트롤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웹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오너이신 분들이 특히 25% 이상 오너십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컨트롤 하시는 인트레스를 갖고 계신 분들은 본인의 아이디, 운전면허증을 또 업로드 하셔야 되고 보고를 하셔야 하는 의무가 있으세요. 그게 실은 작년 이전부터 법인을 갖고 계시다 하면 작년 말 전에 보고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걸 갖고 좀 얘기가 많았어요. 언제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서야 말을 하느냐라고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정식으로 며칠 전에 이제 컨펌이 어나운스가 됐고요. 늦으셨지만 지금이라도 3월 익스텐션이 3월 21일까지로 됐거든요. 그러면은 세금 보고하러 가실 때 만약에 법인을 갖고 계신다면, 사업체를 갖고 계시다면 꼭 CPA 분한테 얘기하시고 도움을 청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리타이어먼트 플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리타이어먼트 플랜은 정말 종류가 많습니다. 제가 혹시나 종류 뭐 다른 게 또 뭐 있나 하고 막 보는데 너무너무너무 많아요. 이름만 다를 뿐이지 기본 컨셉은 비슷하지만 공무원이냐에 따라서 리타이어먼트 플랜 이름이 다르고 또 일반 그냥 프로핏 그냥 기업에 다니는 분들이 갖고 있는 또 리타이어먼트 플랜이 다르고 또 개인에 따라서 다르고 여러 가지 플랜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제 주제가 리타이먼트 플랜 101이거든요. 가장 쉬운 것부터 알아야 되지 않을까. 나에게 가장 가까운 것부터 필요한 것부터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오늘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IRA, 아니면 Roth IRA, SEP IRA, 뭐 Simple IRA, 401k, 403b 등등등 굉장히 많은 게 있는데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개인이 할 수 있는 거, 개인이 개인적으로 연금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회사가 해주는 거, 고용주가 해주는 거, 아니면 회사 안에서, 회사 안에서가 아니라 고용주 입장으로서 본인이 본인을 위해서 하는 것들, 여러 가지 입장에 따라서 좀 플랜들이 많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차분히 몇 가지만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트레디셔널 IRA인데요. 대부분들이 그냥 IRA 하시면 그냥 트레디셔널 IRA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가장 먼저, IRA 하면 가장 먼저 나온 플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냥 IRA 하면 이거구나라고 아시는 건데, 보편적으로 텍스 디덕션이 되는 플랜입니다. 즉, 모든 플랜들은 지금, 리타먼 플랜은 기본은 개인적으로 하시려는 플랜들은 개인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정부 쪽에서, 너희들이 뭔가 미래를 준비했으면 좋겠어. 보장연금, 소셜 시큐리티만 의지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준비하면 좋겠는데 회사에서 준비하는 플랜도 있겠지만 회사가 아닌 자영업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면 좋겠어라고 정부 쪽에선 생각을 하지만 개인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소셜 시큐리티 내는데 왜 내 미래까지 보장해주지 않느냐 컴플레인 할 수 있죠. 그걸 위해서 정부에서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개인들이 어떻게 하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도와주면
개인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때 만들어진 플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정부가 해줄 수 있는 베네핏은 텍스구나. 텍스를 가지고는 이 국민들이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만들어진 플랜들이에요. 즉, 이제 국민들이, 개인들이 돈을 벌어서 그 번 거에 대한 소득세를 내게 되죠. 그런데 소득세를 이왕이면 좀 절세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절세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도와줄 테니 그 절세하는 방법을 미래를 준비하는 목적으로 절세를 해봐라 라고 하는 게, 정부에서 원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IRA고요. 첫 번째가 바로 그래서 지금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을 줄게. 예를 들어 만약에 돈을 10만 불을 벌었을 때 10만 불 전체에 대한 가치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본인이 연금을 넣는다 할 때 그 연금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게 지금 기본 플랜의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그 말은 즉슨 이 플랜을 하시려면 언더 인컴이 있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물어보시거든요. 우리 자녀가 학교를 다니는데 우리 학교 다니는 우리 자녀도 혹시 IRA를 할 수 있나요? 넣어주고 싶어요. 미래를 조금 부모가 좀 넣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한 가지만 충족이 되면 됩니다. 뭐냐면 언더 인컴. 오는 돈이 있어야 그 버는 돈에 대한 부분까지는 IRA를 나이 제한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장 첫 번째 요구 사항이고요. 이렇게 IRA를 돈을 넣게 되면 당연히 텍스는 디퍼가 되죠. 언제까지? 제가 스스로 그거를 이제 찾아 써야겠다. 이제 난 리타이어를 했으니 돈을 찾아 써야겠다 하는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텍스는 디퍼가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룰이 있어요.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라인에 보시면 distribution after age 59.5세라고 나왔는데, 즉 59.5세라는 룰을 하나 적용을 해 놓으셨어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IRS에서. 뭐냐면 우리가 텍스 베네핏을 주는데 텍스 베네핏 주면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야. 부디 미래를 준비해 줘라. 제발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세요. 근데 그거를 준비하겠어요 하고 플랜을 했다가 59.5세 그 전에, 나이 전에 그냥 찾아 쓰시면, IRS가 원하는 목적에 달성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엔 그래도 적어도 이 나이 전까지는 리타이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 나이까지는 그래도 이 연금을 준비를 해 놓으면 나중에 찾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터치하지 않을게. 라고 해서 룰을 세워놓은 거고요. 그 이후에 생기는 거에 대한 거는 물론 찾아 쓰는 거에 대한 거는 세금은 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텍스는 연기되었지 무조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60세 이상이 되셔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금액을 찾아야겠다 하면 그 금액에 대한 부분만 인컴 텍스를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또 한 가지는 RMD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아실 수도 있는데 세금을 아직 징수를 하지 안 했잖아요, 정부가. 이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국민들이, 이 플랜을 하는 손님들이, 난 이 돈 필요 없어. 이 돈 안 갖고도 충분히 재산을 축적해가지고 이 돈 필요 안 하는데, 괜히 이거 찾았으면 세금만 내는데, 라고 미루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정부가 어떻게 되겠어요?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걷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룰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냐면 73세가 되면 내 생일이 턴 73가 되면 적어도 미니멈 본인이 갖고 있는 이 IRA 어카운트에서 어느 정도는 꺼내라. 라는 룰입니다. 본인이 그 돈이 필요하지 않아도 그 돈을 꺼내셔야 되고, 그 꺼낸 돈에 대한 세금은 내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얼마큼 펀드가 있느냐에 따라 다르고요. 계산하는 거는 IRS의 그 룰대로 적용이 됩니다. 저도 이제 아마 다음 주에 이제 73세가 되시는 손님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RMD 이제 꺼내셔야 돼가지고 이제 좀 도와달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그분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기 라스베가스는 캘리포니아에 비해서 하우징도 싸고 아마 평생 이제 이분은 이제 엔지니어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준비해 놓으신 게 꽤 많으세요.
그래서 이 돈 필요 없는데 굳이 이 돈 찾았으면 다른 거 나 쓰고 있는 것도 세금 내니까 귀찮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안 내시면 그럼 안 받으면 어떻게 돼? 이 돈 안 찾으면 어떻게 돼? 라고 물어보시길래 그랬어요. 그러면 안 찾아야 되는 부분에 25%가 페널티입니다. 25%를 페널티를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찾으셔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금액이 크지는 않으세요. 예. 그래서 꼭 잊지 마시고, 만약에 주변에, 나 401k 갖고 있어. 그러신데, 난 그 401k 는 하나도 안 쓰고 있어. 그러시면 401k도 똑같이 룰이 적용이 되니까 꼭 조언해 주시고, 여기 이게 소개해 주신 분 있잖아요. 소개해 주신 분 잘 아시니까 꼭, 소개해 주셔가지고, 이게, 피해보지 않으시게. 그 생각외로 피해보시는 분 많으시거든요. 페널티 내시고. 그러니까 꼭 그거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로스 IRA입니다. 로스 IRA는 나중에 나왔어요. 이제 처음에는 지금 세금 공제 받으니까 너무 좋다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이런 분들 계시죠. 나는 굳이 인컴이 높지도 않아. 인컴이 높지 않아서 그렇게 세금 혜택을 보지 않은데 근데 미래는 준비하고 싶은데 그걸 위한 대비책이 없을까요? 그런데 또 뭔가 뭐든지 세금에 대한 뭔가 혜택은 보고 싶은데 라는 거 생각했을 때는 이게 또 좋은 플랜이죠. 뭐냐면 지금은 세금을 다 낸 애프터 텍스 머니를 가지고 플랜을 드시는 겁니다. 즉 세금을 다 낸 돈 갖고 이 플랜을 했으면 그러면 무슨 세금 혜택이 있나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세금을 다 냈기 때문에 그러면 정부가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까? 나중에 그 플랜을 한 그 돈이 자라서 이자를 받게 되면 그 돈을 찾게 됐을 때 이자에 대한 부분은 전혀 우리가 터치하지 않을게. 세금 그래서 사람들이 텍스프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스 IRA가 좋다 막 사람들이 그런 얘기가 나중에 찾았을 때 머리 안 아프고 편하게 찾았을 수 있어. 세금 걱정 안 해도 돼라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위한 플랜이기도 합니다. 물론 똑같은 룰은 적용이 돼요. 왜냐하면 모든 리타이먼트 플랜은 59.5세 룰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다만 텍스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징술할 세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RMD 자체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징수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는 귀찮게 꼭 미니멈 돈 안 찾아도 돼. 안 찾아도 상관이 없어요, 본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RMD라는 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개인이 리타이어 플랜을 드는 플랜 중에 하나고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플랜은 SEP IRA입니다. SEP IRA는 개인하고는 조금 다르세요. 이 SEP IRA는 소규모 사업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플랜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처럼 Employer Sponsored 플랜이에요. 즉, 인플로이가 본인이 컨트리뷰트를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플랜은 아닙니다. 100% 고용주가 플랜을 세우고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베네핏을 주는 플랜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좋은 고용주도 있죠. 근데 왜 굳이 인플로이들한테 이런 플랜을 주나요? 고용주가 이 플랜을 함으로 인해서 고용주는 세금 혜택을 우선 보고요. 세금 혜택을 보고 두 번째로는 직원들이 또 리텐션을 하겠죠. 계속 이 회사에 베네핏을 받으면서 일을 충실히 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인플로이어 본인 자체도 플랜에 들어가서 본인의 은퇴 플랜을 어, 준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인플로여도 이 플랜을 함으로 인해서 비즈니스 익스펜스 처리를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몇만 불을 이 플랜을 들고 직원도 해주고 본인도 플랜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모든 금액이 다 텍스 디덕션이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인컴도 줄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텍스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어, 그리고 셋 IRA 그러면 어떤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그 회사는 뭐 401k라는 게 있다는데 뭐 401k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401k도 있고 뭐 403b도 있고 아까 제일 처음에 나온 것처럼 얘기 많은데 그런데 그거랑 그럼 이거를 좀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렇다고 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제가 볼 때는 물론 인플로이가 아니라 인플로이어가 100% 컨트리뷰트 하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제가 보기에는 셀의 장점이라고 보면 굉장히 셋업이 쉽고 유지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플렉시블해요. 401k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하는 플랜이죠. 똑같이 셉과 마찬가지로. 다만 401k 같은 경우는 뭔가 커밋을 하게 되면 굉장히 중간에 모디파이 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회사 자체에서 컨트롤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운영하는데 코스트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에 반면에 소규모 하시는 비즈니스들이잖아요. 저희 이제 한인분들은 스몰 비즈니스가 되게 많으시잖아요. 큰 규모라고 해도 직원들이 100명 이상 되는 회사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작은 소규모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간단하고 쉽고 그리고 컨트롤하기 좋고 플렉시블하고 하는 플랜을 찾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럴 때 많이 선호하시는 플랜이 이 셉 아이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셉 아이라는 어 플렉서블 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컨트리뷰트를 하나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은 매년 인플로이어가 정합니다. 어떻게 정하냐? up to 25%의 그 W2의 25%까지 컨트리뷰트를 할 수 있는데 그 매년 얼마나 우리 회사가 컨트리뷰트를 해줄까를 정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들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부부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작게 병원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스몰 비즈니스를 패밀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많이 많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컴펜세이션 보통은 W2라고 하죠. W2의 25%까지 예를 들어 내가 우리 회사를 운영하는데 와이프가 10만 불 월급을 받고 연봉이 본인도 10만 불 받는다. 그러면 본인은 2만 5천 불, 와이프 거도 2만 5천 불, 5만 불을 리타이먼트 플랜에 집어넣고 5만 불을 우리 회사에서는 비용 처리를 하고 내 개인 리타이먼트 플랜에 돈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다만 이제 이 퍼센티지는 매년 인플로이어가 정하게 돼 있고요. 다만 직원이 많은 곳이나 아니면 샐러리가 높은 직원들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플랜하기 조금 까다로우실 수는 있으세요. 왜냐하면 퍼센티지를 나는 25% 하고 우리 직원들한테는 그냥 5%씩 해줄래. 그게 불가능합니다. 이 플랜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한테 더 유용하고요. 여기 위에 나온 것처럼 25% 중과 또는 6만 9천 불. 둘 중에 작은 금액으로 카운트가 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계신 분들은 아마도 여기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직원이 5명 이상만 되면 칼세이버를 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캘리포니아가. 만약에 우리 회사가 셉을 갖고 있다 그러면, 특별하게 칼세이버를 안 하셔도 다 퀄리파이드가 되십니다. 그래서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런 베네핏도 있으시고요. 제 어떤 손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곧 한 이제 2년 정도 남았어요. 학교 가려고. 대학교 가려면. 그러다 보면 이제 부모의 인컴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인컴을 좀 이렇게 탈세를 한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아이들이 학자금을 잘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인컴이 내가 조정 가능한 선이다. 그러면 이렇게 셉 아이라나 아니면 앞에 나왔던 트레디셔널 IRA 같은 플랜을 통해서 인컴을 줄일 수 있는, 절세할 수 있는. 그래서 아이가 나중에 학교 갈 때 조금 더 베네핏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도 많이 이용을 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미리 아셔야지 이것도 준비하죠. 만약에 올해 바로 학교를 애가 가게 됐는데 그러면 바로 눈앞에 닥치는 일이기 때문에 준비하기가 힘들 수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아시는 게 힘입니다. 거기다가 제가 알기로는 캘리포니아는 그 커버드 캘리포니아 그 인슈런스가 또 문제가 되죠. 인컴에 따라서 인슈런스 금액이 정말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조금 인슈런스 부분에서 좀 베네핏을 보고 싶다. 헬스 인슈런스. 그럴 때 내 인컴이 작다면 조금만 적었다면 내가 요 레인지에 들어와서 조금 인슈런스를 조금 덜 내게 될 수 있을 텐데 라는
방법이 있다면 돈을 덜 버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절세 플랜을 들어가서 내 인컴을 줄이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죠. 왜냐하면 어차피 헬스 인슈런스는 필요하니까 보험을 들어야 되고, 근데 내 돈이 내가 한 달에 우리 가족들이 다 해서 1,000불을 내야 되는데, 그런데 내 인컴이 조금 줄어서 만약에 200불이 서포트가 돼서 만약에 800불 낸다면, 이건 그냥 가정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렇다면 안 할 이유가 없으시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난 이건 리타이어 플랜이야. 그런가 보다. 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 인컴을 현명하게 줄여서 다른 베네핏을 보는 데 도움을 되는 그런 플랜으로도 생각해 보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트레디셔널 같은 경우에는 늘 수 있는 컨트리뷰션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님들이 만약에 자기 사업체를 갖고 계시다. 라고 하시면 셉이나 아니면 이제 뭐 401k나 그런 데로 해서 조금 컨트리뷰션을 좀 금액을 많이 들 수 있는 플랜을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설명했는데, 떻게 이제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길게는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내용이 굉장히 많아도 기억나는 게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머리가 아프실 수도 있어서 제가 짧게 짧게 할게요. 그래서 제가 많이 듣는 질문 몇 가지만에 대한 답을 드리고 오늘 이 시간을 좀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첫 번째는 이거 많이 물어보세요.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저것도 좋은 것 같아요. 두 가지 다 할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두 가지 다 하실 수 있어요. 트레디셔널, 로스, IRA 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둘 다 하실 수 있는데 그러나 컨트리뷰시 지금 현재는 7,000불이거든요. 맥스가. 7,000불 안에서 나눠서 두 개를 하셔야 돼요. 이거 7,000불, 저거 7,000불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두 개 합쳐서 7,000불 하시면 두 개 다 가지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텍스 베네핏이 있다는데 이게 무슨 리미테이션이 있나요? 하는데 있습니다. 되게 슬프게도 아까 얘기 드린 리밋이 있죠. 2024년, 2025년도 똑같습니다. 이제 셋만 조금 금액이 다르고요. 7,000불까지 내가 더 넣고 싶은데요? 안 돼요. 만약에 더 넣게 되면 또 페널티가 있습니다.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잘못해서 더 넣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50 전, 50을 기준으로 전이면 7,000불, 50 이상이 되신 분은 플러스 1,000불. 그래서 8,000불까지는 넣으실 수 있고요. IRA, 로스 IRA 합쳐 넣으시면 합쳐도 7,000불이십니다. 그래서 왜 나이로 이렇게 편가르기 하시나? 왜냐하면 IRS가 보기에는 리타이어리 가까워오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조금 더 룸을 더 줘야지 라는 게 그들의 생각이고 저희도 어디 커먼 센스죠. 맞죠? 젊을 때 준비를 못했으면 빨리빨리 캐치업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캐치업입니다. 캐치업으로 1,000불을 더 이렇게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셉은 그 캐치업은 없습니다. 캐치업은 없고 똑같이 동일합니다. 또 다른 리미테이션이 있습니다. 로스 IRA 너무 좋은데 그럼 하고 싶다. 그냥 무조건 할 수 있나요? 죄송한데 할 수가 없어요. 금액이 너무 오르면, 금액이 너무 아니, 인컴이 너무 높으면, 로스 IRA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표 같은 경우에는 IRS 들어가면 딱 나오거든요. 매년 금액은 조금씩 다릅니다. 매년 금액은 조금씩 다른데요. 그래도, 보시면 예를 들어, 결혼하신 분, 첫 번째 보면 결혼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23만 불까지 버시면, 23만 불까지 버시면 넣으셔도 돼요. 로스 IRA 다 풀로 넣으셔도 아무 문제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24만 불 이상 버신다. 그러면 컨트리뷰션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로스 IRA 좋다는데 넣고 싶은데 아쉽게도 돈을 많이 버셔서 넣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플랜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요것만 하나 보여드리고 하나는 IRA입니다. 그러면은 디덕션을 받아야겠다. 얘기하실 수 있죠? 디덕션을 하려면 그러면 내가 그러면 이 7,000불이라도 우리 와이프랑 나랑 둘이 하면 14,000불, 14,000불 공제를 받아야 되겠다. 풀로 넣겠습니다. 라고 이제 CPA 분한테 풀로 넣을 테니까 저를 이렇게 지금 이렇게 초대해 주신 분한테 저 그 IRA라는 거 셋업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또 리밋도 있습니다. 뭐냐면 물론 무조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만약에 회사에서 뭔가
리타이어먼트 플랜을 갖고 계시잖아요. 갖고 계시면 이게 리밋이 걸려요. 그냥 우리 회사에서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고, 뭐, 401k, 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금액 제한은 없으세요. 금액 제한 없어요. 인컴은 관련이 없으신데, 만약에 본인이나 스파우스가 다니는 회사에서 리타이어먼트 플랜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제약이 걸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지금 싱글일 경우를 아니고 제가 메리드를 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스파우스 얘기를 했으니까 스파우스까지 해서 둘이 같이 해서 만약에 14만 3천 불 이상을 벌었다. 그리고 부부 중에 누군가가 회사에서 401k를 하고 계셔. 플랜을 갖고 있어.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14,000불을 넣으셔도 텍스 공제는 하나도 받으시는 못하십니다. 텍스가 공제 받으려고 넣었는데 그 IRA는 IRA가 아니라 자동으로 non 디덕터블 IRA로 디덕터블이 안 되는 IRA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세금 보고를 하실 때 요즘에는 소프트웨어가 되게 좋아져서 CPA 분들이 잘 아세요. 잘 픽업을 하시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모르시고 이제 플랜을 하다가 알고 보니까 세금 공제를 아무것도 못 받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주의하시는 거 이게 바로 리미테이션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는 만약에 제가 나는 정말 리타이어먼트 준비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내 IRA, 내 401k도 열심히 돈을 쌓았어. 근데 살고 모르는 거잖아. 갑자기 만약에 갑자기 돌아가셨어. 이 돈을 쓰기도 전에 아니면 쓰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내 IRA 어카운트는 자연스럽게 본인이 정한 베네피시어리한테 갑니다. 그래서 그 베네피시어리한테 가서 그가 이네리티드로 받아서 그거를 찾아서 쓰게 됩니다. 그러면 찾아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IRA는 당연히 그 찾아 쓰는 분이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세금 내셔야 됩니다. 제 손님 중에 한 분이 삼촌분이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와이프도 안 계시고 자식도 없으세요. 유일한 조카 한 명 있어요. 그러니까 조카 이름으로 해놨더라고요, 베네피시어리를. 그래서 조카가 이제 삼촌 상을 다 치르고 딱 봤더니, 401k가 있는 거예요. 회사 30년 넘게 근무하셨거든요. 401k가 20만 불 넘게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본인은 닥터라서 돈을 많이 벌어. 그 돈 찾았으면은 자기가 세금을 너무 많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걸 찾아 쓰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상담 잘 해드려서 이네리티드. 지금 당장 쓰시지 마시고 이네리티드로 IRA로 바꿔서 나눠서 어떻게 잘 플랜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거든요. 그런 것처럼 본인이 이거 다 계속 모아서 어떻게 쓰지도 못했을 때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나라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다만 베네피셔리를 다 잘 정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어떤 게 제일 자기한테 좋을까요?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나 그런 거 많이 보시면 맞아. 로스IRA가 제일 좋아요. 로스IRA 하세요. 아니에요. IRA가 좋아요. 뭐, 셉이 좋아요. 401k. 무조건 맥스를 넣으세요. 막, 여러 의견이 있는데, 여러 의견이 있다는 거는 즉 뭐냐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손님마다 다릅니다. 어떤 손님은, 어떤 손님은 인컴을 많이 버세요. 싱글이야. 디덕션 받을 게 아무것도 없으세요. 세율이 너무 높으세요. 그런 분들은 트레디셔널 하시는 게 맞죠. 왜? 지금 세금을 조금 줄이시는 게 세율을 높을 때 세율 줄이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인제 사회 초년생이세요. 정말 인컴이 높지는 않으세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있어. 그런데 세율이 높지도 않으세요. 그럴 때면 이럴 때는 차라리 이럴 때는 로스가 좋을 수도 있죠. 그분한테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너무너무 다르시고, 사업체를 갖고 계시는데, 스몰 비즈니스 하고 있어. 그러면 쌤이 좋을 수도 있고요. 직원이 아무도 없고 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는 많이 돈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솔로 401k라는 또 플랜이 있거든요. 또 그 플랜이 그분한테 맞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정말 좋고 어떤 게 정말 맞는 거야라는 거는 결국에는 어, 상담을 통해서
결국엔 상담을 통해서 내가 만약에 나의 상황을 잘 모르겠다면 컨설팅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가장 맞는 플랜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으시니까 상의도 하시고 그리고 어 제가 보니까 구글이나 유튜브나 그런 데서 굉장히 요즘에는 챗GPT도 많잖아요. 너무 좋은 인포메이션을 많이 주거든요. 근데 인포메이션이에요. 나의 상황에 맞는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그냥 팩트를 전해주는 거거든요. 내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그러면 나에게 맞는 플랜은 뭘까? 그리고 내 삶이 이렇게 변해가는데 이 변해가는 삶에 나한테 어떻게 어저스를 해갈까? 그거는 꼭, 꼭 전문가분을 만나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저는 꼭 추천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조금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